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삼성이나 LG에서 만드는 TV,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세워진 풍력 발전기까지, 이 모든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은 지금 17가지 특별한 광물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돌멩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죠. 지금부터 중국이 어떻게 이 무서운 힘을 갖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광물들의 이름은 프로메튬,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같은 어려운 화학 원소 이름들이에요.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만들 수 없거든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LG 올레드 TV도,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도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가면 보이는 MRI 촬영 기계도 작동을 안 해요.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인 풍력 발전기도 완전히 멈춰서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반도체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죠.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히토류라는 광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광물을 얻으려면 중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결국 중국에서 히토류를 사와야 하죠. 일단 땅속에 묻혀있는 히토류를 찾는 것부터가 중국만 한 곳이 없어요. 브라질이 그나마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아예 히토류 매장량이 거의 없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만약 중국이 한국에는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올스톱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히토류를 땅에서 캐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정제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서 파낸 돌멩이와 흙덩이에서 우리가 실제로 제품 생산에 쓸 수 있는 순수한 물질만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마치 사금 채취하듯이 쓸모없는 흙에서 귀한 금만 골라내는 것과 비슷하죠. 이 정제 과정이 진짜 핵심입니다. 중국은 이 까다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공장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히토류의 88%를 중국에서 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포스코나 하나 같은 기업들이 히토류를 쓰려면 결국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사올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시나요? 중국은 지금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핵심 재료를 독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과 LG가 스마트폰과 TV를 조립하고,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기억나시죠?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중국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일본 소재는 그나마 대체할 방법이 있었지만 히토류는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대해 쥐고 있는 압도적인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 히토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처럼 중국도 전략적으로 히토류 산업을 키운 겁니다. 중국이 성공한 첫 번째 비결은 간단해요. 다른 나라들이 관심도 없을 때 이미 이 시장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점이죠. 1990년대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올인했던 것처럼 중국은 히토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히토류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자석이 아니라
일반 자석보다 12배에서 18배나 더 강력한 특수 자석입니다. 이 강력한 자석이 왜 중요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는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부품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진동 모터, 노트북 하드디스크, 전기차 모터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게 자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만드는 전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의 핵심은 모터인데 이 모터가 강력할수록 차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모터를 만들려면 반드시 히토류 자석이 필요합니다.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작아지고 얇아지면서도 성능은 좋아지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작고 강력한 히토류 자석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 자석이 바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핵심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풍력 발전 말이죠. 정부가 미래 먹거리라고 부르는 모든 산업이 히토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청정 에너지로 가는 길목에도 히토류가 있고 첨단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히토류가 필요하죠. 중국이 지난 4월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히토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에 팔고 안 팔지를 자기들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마륨이라는 히토류가 있어요. 이건 고온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특수 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죠.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 미사일 유도 장치나 전투기 엔진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테르뷴이라는 히토류도 있어요. 야간 투시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데 우리 군도 북한 감시용으로 많이 쓰죠. 적외선을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칸듐이라는 히토류는 어떤가요?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만드는 데 쓰여요. 항공기나 우주선 같은 곳에 사용되는데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19세기와 20세기에 나라들이 석유를 놓고 전쟁을 벌였던 것 기억하시죠? 21세기는 히토류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그 경쟁이 시작됐고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삼성, 현대차,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모두 히토류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반도체부터 MRI 기계까지 모든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 광물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두 번째 단계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미국이 히토류 분야 1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생각이 퍼졌죠. 광산 개발이나 정제 작업은 너무 더럽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차라리 다른 나라에 맡기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1980에서 9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환경 오염 문제로 비판받았을 때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나갔잖아요. 중국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중국은 환경 규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토류 산업에 올인할 수 있었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경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히토류 채굴과 정제가 땅과 흙, 농작물, 지하수에 얼마나 해로운지 중국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70에서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환경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중국의 히토류 광산 주변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발달 장애가 생겼고 15년이 지난 후에도 주민들 소변에서 유해한 수준의 히토류가 검출됐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됐지만 당시 중국은 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30년간 경제 계획을 보면 매번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전략 산업 육성이 최우선이다. 이게 바로 히토류 산업을 키우겠다는 암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돈벌이 수단이었다가 지금은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집중 육성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에요. 중국은 또 하나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히토류는 사실 희귀하다기보다는 흙에 섞여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여러 곳에서 발견되긴 하는데 문제는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서 히토류만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금반지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수한 히토류 덩어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을 부수고 갈고 화학 처리해서 분리한 다음 다시 정제해야 해요. 이 작업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요. 땅에서 히토류를 파내는 것보다 그걸 정제하는데 10배에서 15배 더 많은 전력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풀가동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국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값싼 석탄 발전소가 전국에 깔려 있었죠.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너지 많이 쓰는 산업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중국은 초저가 석탄 전기 덕분에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중국 정부가 히토류 산업을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지원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땅을 공짜로 주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세금도 깎아줬어요. 마치 우리 정부가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을 키울 때처럼 국가가 총력을 기울인 거죠. 도로, 철도, 전기, 물 공급 같은 인프라도 국가가 다 깔아줬어요. 광산 산업, 특히 히토류 산업은 전기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 모든 걸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중국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중국 국민이 외국에서 히토류 관련 일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기술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완전히 차단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해외 회사로 이직하는 걸 법으로 막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삼성이나 SK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키우면 중국 기업이 몇 배 연봉을 주고 데려가는 일이 많았죠. 중국은 인재 양성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한 대학의 한 학과만 봐도 학부생이 1000명, 대학원생이 500명이나 됩니다. 히토류 전문가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죠. 우리나라 서울대 전기공학과나 KAIST 반도체학과처럼 중국은 히토류 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키워냈어요. 이런 올인 전략의 결과가 뭘까요? 완전한 시장 장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캐내는 히토류의 62%가 중국에서 나와요. 다른 나라들은 비교도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단계예요. 땅에서 캔 히토류를 분리하고 정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석이나 부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광물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정제하고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전 과정을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도 중국산 히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반도체를 만들어도, 현대차가 훌륭한 전기차를 설계해도, LG가 최첨단 배터리를 개발해도 결국 중국에서 히토류를 사와야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중국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힘을 쥐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국방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조치였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축량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비축량도 금방 바닥날 겁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마련 중이에요. 산업통자원부에서 히토류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 투자를 늘리고 있고, 포스코나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기업들이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등지에서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광산을 개발하는 것과 정제 기술을 확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정제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미 수십 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1대1로 사업 들어보셨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예요. 철도, 항구, 도로를 깔면서 중국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거죠.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가 에너지인데 두 번째가 바로 광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 광산에 쏟아부은 돈이 970달러 넘어요. 작년 한 해만 132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 희토류만으로도 모자라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희토류까지 싹쓸이하고 있어요. 원자재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정제는 중국에서 하고 최종 제품까지 중국이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거나 서류에 사인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응해야 해요. 중국이 15년 전에 이미 경고를 보냈는데 그때 대비했어야 했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하지만 아직까지 깨뜨리지 못한 중국의 희토류 지배입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목숨줄이 중국 손에 달려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에요.